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서 화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언어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에, 이념 집단 간에, 사회 계층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가면서 흑색선전, 상호 비난, 막말의 정도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의 발달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삶에서 언어생활, 즉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너무나 적게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헛소리, 허언이 난무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침묵, 사일런스, 침묵의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말은 남자가 대략 2만 5천 마디, 여자가 3만 마디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는 말들까지 합친다면 실로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치의 혀 때문에 평생 쌓아올린 노력과 공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수포로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경제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나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물거품이 되어 자신의 그 쌓아올린 업적이 허물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의 중요성은 제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선인들은 말의 힘과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남아 이런 중천금 등과 같은
수많은 말에 관한 속담과 격언들이 있습니다. 유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 친구나 연인 등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와 같이 소중한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한과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칼의 상처는 쉽게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몽골 속담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도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심사숙고한 뒤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직장 초년생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한동안 귀는 열고 입은 닫은 채 생활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또 직장에 있는 위 사람들, 밑에 사람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말을 많이 하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실수를 해서 이렇게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화를, 실수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할 때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친가, 다 시대 다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서 말을 환경이 다른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범해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불행과 화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또 사회 지도층의 말은 위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무게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한번 말을 했으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축복받은 지도자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듯이 입만 열면 속이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남의 탓하고 내로남불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경솔한, 그러한 지도층 의정자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법정 스님께서는 따라서 입에는 말을 많이 담지 말고 가슴에는 근심을 많이 담지 말 것이며 위에는 음식을 많이 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우주 어디에선가 남아서 사람들 사이에 해자되고 자신에게 그 책임이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남에게 말을 할 때는 가급적 좋은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남을 칭찬하는 데도 인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성 좋은 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I'm sorry,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 간단한 두 마디를 하는데 너무나 인색한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실수를 해서 남을 툭 치고 또 남의 발을 이렇게 밟고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거 뭐 말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님께서는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자기 자녀에게 칭찬을 하는데 얼마나 인색한가를. 자녀에 대해서 왜 늦게 왔느냐, 왜 술을 먹었느냐, 왜 숙제를 했느냐,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온통 비난하는 말, 꾸중하는 말뿐이에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것이, 딸을 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응? 그리고 늘 너는 잘 될 수 있어 하면 돼.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긍정의 말을 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을 얻어서 힘차게 유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남을 축복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베네딕시오라고 하는데 이는 좋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내려준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좋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무심코 던져주는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은 우리의 단조로운 평범한 일상의 온기와 즐거움을 더해주고 세상의 시끄러운 덜컹거림 소리를 음악으로 바꿔줄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오늘 이후로는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가급적 적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늘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따뜻한 칭찬의 말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역동적으로 힘이 나고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